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현지 시간 4일 반독점 위반으로 애플에게 20억 달러의 첫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U위원회는 이날 애플이 iOS 사용자에게 음악 스트리밍 대체 서비스를 알리는 것을 막음으로써 EU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9,500만 원을 돌파했는데요. 2위 코인인 이더리움의 상승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더리움은 2021년 12월 상승장 당시 가격인 5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절차가 본격화됐습니다. 이르면 5일부터 면허 정지 등에 대한 사전 통보가 이뤄질 전망인데 정부는 이번 처분에 대해 번복은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5일 실전 매매의 정수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우선 간밤 뉴욕 증시를 보시면 이 미 대선과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다소 숨고르기 장세를 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3대 시장 모두 보합 수준에서 좀 혼조세를 보이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 보였는데요. 다만 하락폭은 그리 크지는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이 여전한 엔비디아의 강세 속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상승했고요. 비트코인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관련주들 역시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한편 어제 우리 시장은 다소 이 미증시의 훈풍을 타고 반도체 업종 위주로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였었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이 지수를 강하게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 미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보다 자세한 출발 증시 상황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0.2%로 오늘 빨간불 켜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2670선 지지하면서 2680선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네, 코스피에서는 현재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동반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만 나 홀로 1,052억 원어치 매물 출회하면서 차익 실현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셔야겠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장 초반만 하더라도 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현재 하락으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는 0.6%가량 하락폭 보이면서 86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살펴봐야겠죠? 네,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하방 압력을 가해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1,600억 원어치 매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 바로 이 방산 관련주인데요. 오늘도 좀 방산주가 제법 잘 가지고 있습니다. 섹터로만 봤을 때는 이 전장 대비 0.4%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또 요즘 상당히 상승 모멘텀들이 많습니다. 글로벌적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그리고 방산 분야 수출의 호조에 힘입어서 이 K 방산주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상한가를 또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이 수출의 호조까지 더해져서 계속해서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 지난 27일 이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신성장 기술에서 사업화 시설의 방위 산업 분야를 이제 신설을 했습니다. 이에 세액공제 혜택으로 인한 방산주 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장에서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빨간불 켜면서 잘 가고 있고요. 이 중에서 또 어떤 종목을 추가로 담아보면 좋을지 저희 전문가님과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자, 어제도 미국 시장이 나쁘질 않았습니다. 뭐 잠깐 조금 흔들렸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필요 없고요. 급락이 없잖아요. 흔들려도 갈놈들은 갑니다. 미국 시장도. 그래서 엔비디아가 또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금값 사상 최고치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도 잘 올라가고 그리고 하여튼 반도체도 잘 움직여주고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지금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방산주들도 연일 계속 강세를 보여주는데 오늘은 에라지 넥스원하고 풍산이 강하게 움직이는 등 일단 대형주들은 잘 갑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제 구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 많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25년도에서는 전기가 부족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전력 설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는 전력 설비주들이 강했거든요. 오늘도 전력 설비주들이 강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그렇게 저렇게 나쁜 흐름은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 IT주들이 흔들리죠. 자, 지수를 보면서 시장 얘기를 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자면, 일단은 지수는 2,700을 돌파하긴 할 것 같은데 어떤 모양으로 언제 돌파할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할 때 되면 하겠지.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고, 지금 당장 할 수도 있고 눌렀다 할 수도 있고 세력들 마음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뭐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걔들만 싹 땡겨 올리면은 금방 2,700 넘어가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지금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다. 자, 그리고 IT 섹터들이 흔들리죠. 제가 이걸 지나고 나서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회원들한테 어제 장 마감 무렵하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도 지금 IT주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분명히 한 번 흔들릴 거다. 근데 뭐 그 흔들릴 때에서 겁먹지 말고 떨어지면 제가 회원들한테도 1차, 2차, 3차 가격을 쫓아가는 가격이 아니고 충분히 이렇게 흔들리게 됐을 때에서 당황하지 말라고 1차, 2차, 거의 대부분 1차, 2차로 줬는데 어떤 종목은 많이 올라간 애들은 3차까지 줬거든요. 그래서 흔들 때 사라고 가격을 다 나눠놨어요. 기술 쪽 분석에 의해서, 저의 분석에 의해서 1차, 2차, 3차 나눠놨는데 1차로는 들어온 애가 있고 안 들어온 애가, 이미 들어온 애들은 잘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급등에 있는 뭐 이오테크닉스, PSK, 그다음에 가온칩스, 뭐 한미반도체 이렇게 신고점으로 가 있는 애들은 1차 매수 가격을 조금 더 높여놔서 다 들어왔던 애들이고, 2차, 3차는 이제 안 들어오고 도망간 애들도 있고, 운이 좋게 2차까지 들어온 애들도 있고, 뭐 3차까지 들어온 애들은 아직은 없어요. 장이 좋아서. 그러니까 가격을 그렇게 나눠놨는데, 어쨌든 지금 오늘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아침에 보면은 온디바이스, AI, HBM 관련주들 흔들리는 애들은 그동안 좀 많이 올라갔으니까 흔들리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렇게 흔들릴 때에서 저점 매수를 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하라 그러면 여기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종목이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전략을 잘 세워야 되면 여기서 조금만 흔들릴 때 여러분 다 사버리게 되면 더 흔들리고 더 흔들리면 이제 손절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본전 올라오면 본전치기하고 나옵니다. 아니면 남들은 30% 먹었다 그러는데 본인은 5%밖에 못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매수하는 타점도 잘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도 중요하죠. 약한 게 1등 종목이, 그러니까 90점짜리 종목이 있고 60점짜리 종목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에 봤을 때는 60점짜리 종목이 100점짜리 종목인 줄 알고 그걸 들어가요. 아니에요. 100점짜리 종목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은 대부분 다 불기둥에다가 많이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그 중간짜리. 아예 약한 거 갖고 나오지도 않아요. 약한 애들은 별로고. 그래서 강하면서도 바닥에 있는 종목 아니면 아예 강한 종목. 이런 거 위주로 해서 이제 조정식 공략을 해야 되는데, 오늘도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은 아무거나 사면 안 돼요. 좀 더 기다렸다 더 빠지길 기다리는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지금 사도 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사야 될 애들과 아니면 좀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싸게 사야 될 애들. 이거를 이제 차트로 딱 구분해 주면 좋을 텐데, 그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공개 방송에서 얘기를 할 수 있으면 하고요. 어쨌든 설명은 그렇게 해드렸는데, 자, 그럼 오늘 같은 날은 또 만만한 또 이제 방산주를 또 오늘 제가 또 가지고 나왔는데, 만만하죠. 왜냐면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어쨌든 방산주들이 움직임들이 괜찮고, IT주들이 눌릴 때 사이드로 움직일 애들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지수는 다시 지수로 가서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뭐 미국 시장도 안 빠지고, 그래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곧 넘어갈 것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정책 수혜주라든지 바닥주들 여전히 계속 양호하고요. 어차피 급락은 없으니까. 그래서 IT주도 다시 올라올 거고. 그래서 어제 나스닥, 다우존스 다 양호하죠. 그리고 지금 일본 시장 열렸는데 급락 없죠. 그리고 어제 중국 시장 급락 없죠. 이제 유럽 시장 얘는 뭐 또 역사적인 신고점 같네요. 그러니까 뭐 글로벌 시장 빠질 생각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이쪽으로 급락하는 건 무리고, 오히려 급등은 몰라도 올라가면 올라갔지 급락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은
다 양호합니다. 그래서 눌림목 주고 또 올라가고 눌림목 주고 또 올라가는데 눌림목 없이 계속 올라가는 이런 LRG 넥스원 같은 애들. 야, 진짜 대단하죠. 이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이 이렇게 흔들렸다가 이렇게 올라오면 다들 여기서 걸리고 다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 이 LRG 넥스원이었나? 한국항공우주였나? 한국항공우주 뭐 둘 다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작년에 다 추천했던 종목들인데 다 방산주들은 올해 IT만큼 좋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실 때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들이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위험한 거는 안 보입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서 증시 흐름 잠시 짚어보고 왔는데요. 우선 어제 미국 증시 잠시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유의미한 그런 낙폭은 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반도체와 가상화폐 이 두 업종들이 좀 잘 가지고 있었고요. 또 우리 시장에서는 어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이 IT주들이 오늘 들어서는 좀 다소 흔들리고 있는데요. 상승에 따른 좀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이다 보니까요. 이 조정에 따라서 너무 겁먹기보다는 좀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저점 매수 해보시는 그런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어제에 이어서 방산주들 오늘도 또 좋은 움직임들 보이고 있죠. 특히 뭐 LRG, 풍산 이런 종목들이 잘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방산주 또한 계속해서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아무래도 나는 좀 걱정이 된다. 아무래도 나는 좀 어떻게 내 포트를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희 전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또는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고민을 말끔히 해소해 드립니다. 또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에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해야겠죠?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바로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퍼스텍 먼저 이 시각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0.75%가량 올라주면서 이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올라주고 있고요. 3,38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현재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이 퍼스텍 오늘장에서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까요? 자, 퍼스텍 그래도 올해 4번밖에 얘기 안 했습니다. 올해 4번밖에 얘기 안 했는데 뭐 종종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엮이는 테마는 많고 매집은 되어 있다 그랬죠. 오늘 보면은 이따 차트 보여주면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 힘점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이 이제 내일 드론쇼를 부산에서 백스코에서 3월 6일부터 3월 8일에 한다라는 이제 그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이 일정이 있으면 그러면 움직일까 하는데 또 움직이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 일정에 맞춰서 세력들이 매집하고 있다가 그 뉴스에 한번 움직이는 건지. 근데 차트가 떠 있으면 그 뉴스에 팔아먹을까 봐 좀 걱정이 되는데 올라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수렴형 패턴으로 이렇게 힘점을 모아다 보니까 이게 뭐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전에서도 계속 요거를 요때 위치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 5에서 10% 먹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드론 택배로 이슈로 붙거나 아니면 우크라이나 이제 그 지뢰 제거 사업으로 이슈가 붙거나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쪽으로 붙어가지고 뭐 로봇으로 붙거나 뭐 등등 아니면 방산 실적들 다 괜찮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제 다 기대가 되는 물론 대형주 위주로 그렇게 되겠지만 퍼스텍도 여태까지 적자 기업도 아니었고요. 얘네들도 뭐 미사일 판매가 되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실적이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도 분명히 올라가긴 할 텐데 이제 세게 강하게 올라갈 거냐? 그건 세력들이 돈 넣고 땡겨야 되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근데 뭐 조만간에 일단은 내일 거래 실리면 좋을 텐데 저는 한 달 안쪽으로 봅니다. 이따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한 달 안쪽으로 아니다 2달 안쪽으로 볼게요. 2달 안쪽으로 차트를 봐서는 2달 안쪽으로 거래가 한번 실릴 것 같은데 근데 내일 드론쇼가 있다라 그러니까 내일 거래 실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그래서 오늘도 한번 드론쇼 있기 전에 한번 얘기를 이따 가격 전략을 드릴 테니까 잠시 뒤에 가격 전략 드릴 때 한번 잘 공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 퍼스텍, 올해 들어서 4번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이 전문가님 방송을 사실 진행하기 전부터 꼭 챙겨봤던 저로서는 좀 굉장히 친숙한 종목이 아닌가 합니다. 그만큼 또 방산주가 잘 가고 있다는 그런 표시인 것 같은데요. 또 이 퍼스텍, 앞으로의 드론쇼를 앞두고 있는 만큼 상승 모멘텀이 또 많이 있는 종목입니다. 맞물려서 시세를 낼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만나보기 전에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먼저 2월 26일 MK전자 매수가 13,500원 접근해 봤는데요. 6.22% 수익률 달성하면서 목표가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2월 27일 퍼스텍은 3,350원 말씀해 주셨고요. 0.75% 수익률 달성했습니다. 2월 28일 퍼스텍은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 도달하지 못했고요. 2월 29일 PSK도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3월 4일 이오테크닉스, 이날 기준으로는 아직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3월 5일 퍼스텍은 현재 편입 시도 중입니다. 네, 이어서 이번 주 표적 종목 상황까지 계속해서 살펴봤는데요. 총 누적 수익률은 1,377.65%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정리해 봤는데요. 지난 표적 종목이었죠. 이 이오테크닉스, 이 상황에서는 또 어떻게 한번 전략 취해보면 좋을지 말씀 들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또 어떤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자, 어제 이제 이오테크닉스를 얘기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어제는 한 20만 원을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은 미도달됐습니다. 강한 패턴이고 신고가 패턴인데 지금 대부분의 지금 오늘 온디바이스, HBM 뭐 등등 얘네들이 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면 분할 매수하는 건 괜찮다고 봐요. 근데 20만 원보다 더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물려도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조정을 받을 때 공략을 할 거냐,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아니면 아예 올라가지 않은 애들 중에서 쑤셔박혀 있는 애들 말고 차라리 쑤셔박혀 있으면 바닥에서 강한 양봉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아니라면 이미 돌려 있는 상태에서 바닥에서 이렇게 요 정도 위치, 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위치들,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이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래서 IT주들은 공략을 할 때 그냥 아무거나 막 사는 게 아니고 아예 강하거나 아예 강한 애들을 조정을 받을 때 사거나 아니면은 별로 빠질 자리는 없어 보이고 올라갈 것 같은 애들 중에서 돌린 애들, 그러니까 돌린 애들 중에서 물론 조정받을 때 사면 제일 좋죠. 근데 대부분 지금 돌려 있는 애들은 별로 빠지는 게 없어요. 별로 안 빠집니다. 지금 돌려 있는 애들 기준으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빠진 애들이 없어요. 그놈들이 이제 좋은 애들인데 어쨌든 그런 이제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IT주들은 조정받듯이 사야 돼요. 그래서 얘는 조정받아 사면 되는데 아마 오늘 20만 원 이하로 떨어질 거예요. 세게 떨어지면 17만 5천 원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또 17만 5천 원 떨어지면 제가 또 표적 종목 가지고 나오겠죠. 그래서 어제 20만 원 들어온다 그래서 뭐 샀을 때에서 나쁘지는 않은데 저는 다시 갖고 나올 겁니다.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18만 원 떨어졌어요. 그럼 제가 오늘의 표적 종목 이오테크는 있습니다. 18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제 20만 원 사신 분들은 이제 서운해하겠죠.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운할 것 같으면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갖고 나오면 그때 사시거나 아니면 이놈이 만약에 18만 원 안 주고 그냥 22만 원, 23만 원 도망가 버리면 또 다른 거 주면 되죠. 뭐 종목이 많으니까 뭐 주성 엔지니어링, 뭐 네페스, 원익 IPS, 뭐 IT 섹터들 반도체 장비주들 뭐 널린 게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널린 게 많으니까
하여튼 오늘은 20만 원 이하로는 내려올 것 같다. 그거보다 더 싸게 내려올 것 같다. 근데 미도달 됐으니까 일단 저는 관망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급등명중 종목 하이닉스부터 살펴볼게요. 어제 IT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찬가지 하이닉스도 어제 강세를 보여줬는데 하이닉스 어제 고가를 돌파를 했죠. 16만 8,100원. 오늘도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얘는 37.8%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인데 어제 오늘 기사가 이제 뭐 비트코인 뭐 50% 수익이 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50% 정도 수익은 IT 부품주로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고 5만 프로 올라간 거 아니잖아요. 물론 몇 년 전에 샀던 사람들은 몇백 프로 수익 났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뭐 제주반도체도 뭐 몇 개월 전에 샀었으면 700% 수익 나는 건데 780%. 그러니까 지금 뭐 코인 뭐 급등한다고 거기 여러분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타임머신 타고 1년 전, 2년 전으로 돌아가 갖고 샀을 때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은 여러분들이 나 지금 들어가서 큰 수익 내야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중심이 되는 애잖아요. 그럼 나머지 알트코인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2018년도만 하더라도 50개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한 200개, 300개 뭐 계속 늘어나요. 코인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뭐가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럴 때는 제일 중심이 되는 차라리 코인 할 거면 비트코인을 하는 걸 저는 이게 제일 안전하니까. 근데 알트코인들은 뭐 상패 이슈도 있고 어떤 거는 뭐 가치도 없는 애들도 있고 굉장히 위험해요. 급등락도 심하고 그리고 어떤 건 많이 올라가는데 어떤 건 맨날 떨어지고 분명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여러분들이 건드리기가 그러니까 그 200개, 300개 중에서 뭐가 올라갈 줄 알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데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고 그러면 지금에서 하는 것보다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2년 전으로 돌아가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비트코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해봤자는 50% 이제 수익 내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럴 거면 차라리 저는 IT, 반도체 이쪽을 하는 게 낫다고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아침 기사에 수익률 50%난 뭐 비트코인 뭐 이렇게 자랑들을 하는데 저는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최근 2, 3개월 동안 50% 수익 나는 애들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200% 수익 나는 뭐 가온칩스도 있고 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있고 뭐 HLB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수익률이 불어오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바닥에 있는 반도체주를 잘 공략을 하면 비트코인만 못지않은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자, 일단 하이닉스가 강세를 주고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얘가 대장으로서 버텨줘야지.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애들도 버텨주면서 한미반도체라든지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그동안에서 강세를 줬었던 애들이 무너지질 않으니까 반도체 강세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만약 하이닉스가 10만 원이 깨진다? 뭐 8만 원이 깨진다? 주식 다 팔고 주식하면 안 돼 그러면. 그리고 9만 원 깨지면 일단은 한 6개월에서 1년은 잠수 타야 됩니다. 9만 원 깨지고 8만 원 깨지고 그러면 한 5만 원까지는 기다려야죠. 근데 그걸 내려올 생각이 없고 올해 20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 갈 하이닉스. 그럼 얘가 가니까 다른 반도체주들도 가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가온칩스. 좀 조정 좀 받아야 되는 위치인데 조정이 세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고점 놀이를 끝내면 다시 튈 겁니다. 그러니까 IT주들이 다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들을 얘가 다시 움직일 때에서 그 타이밍이 되면은 아마 비슷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정을 받을 때는 지금 온디바이스 AI, HBM 다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계속 조정받으면 같이 흔들릴 거예요. 같이 흔들리다가 얘가 다시 11만 원 돌파를 하거나 강한 흐름을 보이면 다시 IT주들을 주어 아마 담아야 되는 그 시그널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아질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한미반도체도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고 SK하이닉스도 바로미터의 역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하지만 가온칩스도 그런 역할로 할 수 있으니까 사진 않더라도 그냥 보기는 하세요. 이런 애들이 갑자기 강하게 움직이면 아, 지금 다시 인공지능이라든지 반도체 섹터들이 다시 움직일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미 많이 178% 올라간 거 뭐 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자, 다음은 PSK. 자, 이거 이제 최근에 1월 25일 날에 얘기해드렸던 자, 많이 갔죠? 많이 갔는데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하는 종목들은 20%, 30% 올라오는 종목들은 너무 많아서 이런 건 많이 올라갔다고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주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되게 많이 올라간 건 맞지만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 물론 걔네들의 장단점은 급락도 잘합니다. 급락도 잘하고 급등도 잘하고 그래서 30%, 50%, 70% 수익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그런 위주에 있는 종목을 뽑는 거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급락할 종목보다는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그래서 안전한 상태에서 25% 올라간 거는 21% 올라간 거는 이건 큰 수익이 맞습니다. 자, 다음은 PSK. PSK 했죠? 이스페타시스. PSK도 그렇고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 끝났다고 보지는 않아요. 계속 신고점으로 돌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조정받으면 매수를 해야 될 종목들이고요. 좀 전에 봤었던 PSK도 여기가 신고점인데 이거 돌파하기 위해서 조정받으면 다들 매수를 해야 되는 패턴들이고 버리는 패턴들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나서 지금 36%나 수익이 났어요. 더 올라갔을걸요? 아까보다 좀 더 올라갔을 수도 있는데 아니구나. 자, 36% 정도 수익이 났네요. 났고 지금은 이제 밀리는 척 하는데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팔았어야 돼요. 하나도 안 팔고 가져가는 건 욕심입니다. 절반을 팔았으면 정말 그건 대단한 거죠. 그래도 절반을 갖고 있으니까. 절반 더 팔았어도 잘한 겁니다. 왜냐면 5%도 아니고 3%도 아니고 30%가 수익이 났는데 그래서 절반 이상 많이 팔고 조금 남겨놓은 거는 역사적인 신고점 돌파할 때까지 그건 가져가도 돼요. 하나도 안 팔거나 안 판 비중이 많으면 다시 도로 3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럼 아쉽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많이 올라올 때는 팔아주는 게 좋고요. 다음은 세경하이테크. 얘는 뭔지 떨어지지도 않고 신기해요. 이거는. 반도체는 아닌데 디스플레이 쪽이고 핸드폰 부품이고 뭐 그런데 하여튼 뭐 계속 단단하게 움직이는 게 수급의 힘. 이러다 한번 촥 타고 튈 것 같은데 이거는 12.1% 수익. 그래서 어느 정도 절반을 팔고 나머지는 더 갖고 가도 됩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게 다 최근에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렸던 강했던 종목들인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찾으면 좋은 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일단 강한 쪽이 먼저 움직였던 거고 순환매가 돌겠죠. 그래서 강한 쪽들이 만약에 또 조정을 받으면 공략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살 수 없어요. 너무 각도가 많이 섰어요. 지금은 공략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팔아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35.3%의 수익인데 뭐 더 갈 수는 있어도 비중을 마찬가지로 줄여놓고 가져가라는 얘기고요. 신규 매수했다가 7만 원 떨어지면은 또 누굴 원망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신규 매수할 거면 7만 원까지 기다리세요. 언젠가 내려오겠지. 라는 마음으로 안 내려오면 딴 거 사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인 퍼스텍으로 가겠습니다. 자, 퍼스텍. 자, 바닥에 있죠. 바닥에 있고 이전에서도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는 비싸도 3,400원, 쌀 때는 3,300원, 뭐 3,330원, 3,350원이 아마 중간값일 텐데 쫓아가지는 마세요. 뭐하러 쫓아가요? 언제든 어쨌든 세력들이 땡겨 죽으면서 거래 실리면 그때는 눈치껏 보고 쫓아가도 됩니다. 거래가 이만큼 실린다. 요게 한 2천만 주 정도 될 겁니다. 거래가 2천만 주 정도 실린다. 근데 그때에서 매수 가격이 그때 한 3,600원 정도 돼요. 그럴 때는 쫓아가도 돼요. 거래가 2천만 주 실리는데 3,600원이 있다. 왜냐면 그거는 4,000원까지는 가겠다는 얘기고 잘하면 돌파도 되니까.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쫓아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매수 가격은 3,300 그래도 내일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3,470원. 쫓아가지는 말고 50원이면 제일 만만합니다. 50원이 제일 만만한데 근데 들어올 수 있다고 오늘 크게 안 떨어지고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오후장에 3,400원, 3,500원 끝난 다음에 내일 갑자기 튀면 또 그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3,370원 정도로 얘기해 드렸고 기존에 갖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셔도 됩니다. 차트도 바닥에 있고요. 자, 이거 차트 이렇게 보면 이게 수렴형이에요. 요렇게 여기 삼각 수렴형이죠. 그러니까 조만간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거래가 실리면 길어야 2달, 짧으면 한 달 안쪽에 아니면 내일이 디데이가 될 수도 있고 몰라. 이거는 세력들의 뇌구조를 열어봐야 되는데 거래는 많이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산의 실적으로 움직일지 드론으로 움직일지 지뢰제거로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놨으니까 차트도 바닥에 있고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움직이면 5% 10%는 쉽다 그랬습니다. 5% 10%는 또 조만간에 또 자랑할 거예요. 거봐 여러분들 이것도 샀으니까 한 사람들은 쉽게 아주 편안하게 5% 10% 나오죠? 라는 얘기가 분명히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이 거래가 실리면은 괜히 10% 먹고 팔았더니 20% 30% 갈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그래서 만만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IT가 중심이 돼야 됩니다. IT가 중심이 되고 만만한 테마는 이런 애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퍼스텍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퍼스텍이고요. 매수가는 3,3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정말 너무 많은 이런 상승 모멘텀들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기억을 하기에도 좀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1시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정보들을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무료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면 되시는데요. 저희 이제 샵 0082 문자로 이정수 세 글자 보내주시거나요. 또는 저희 간단하게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아직도 내 종목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많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아직도 창구는 활짝 열려 있는데요. 참여 방법 여전히 간단합니다. 저희 마찬가지로 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 문자 샵 0082번으로 저희 종목명과 매수가,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또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으세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말씀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 깔끔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여러분의 동의 없이 절대로 별도의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활용하지 않으니까요. 이 부분 절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에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73% 네, 좀 많이 빠져가고 있네요. 현재 36,000원 선에서 거래 중인데 우선 이 종목 현재 디스플레이 소재와 반도체 소재 등을 다루는 소재 전문 기업입니다. 전문가님, 이렇게 좀 많이 빠져나가는 상황에서는 좀 어떤 전략 취해보는 게 좋을까요? 자, 일단 상담에 앞서서 노란 톡방 지금 열어놨으니까요.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 시장이 오늘 흔들리는 것 같아도 시장은 하나도 안 빠집니다. 종목이 오히려 조정받으면 사야 되는 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퍼스텍도 바닥에 있는 걸 드렸지만 IT를 사야 돼요. 먼저는 IT를 사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외에 뭐 퍼스텍 말고도 방산주 말고도 살 종목은 많아요. 지금 뭐 저출산 문제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어제 전력 테마주들 움직였잖아요. 그러면 전력 테마주들 쪽에서도 전력 설비 뭐 순환매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로봇주들 요즘에 조용하죠, 그렇죠? 로봇 인공지능 조용하잖아요. 그럼 그쪽에서도 또 움직임이 나올 거고 그다음에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강하니까 자동차 부품주 움직일 때도 됐고 뭐 등등 하여튼간 공략할 종목들은 지금 꽤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뭔지 모르게 좀 얼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수 이러다가 계속 올라가면 그때 가서 좀 과감하게 공략을 할 걸이라는 후회하기 전에 하여튼 노란톡방이 그래서 장이 위험할 것 같으면 제가 다 사인을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도망가라고 현금하고 도망가세요라고 막 사이렌 그림들 막 위험 표시들 뭐 튀세요 뭐 이렇게 그림으로 막 도배를 해요. 그러면 그게 지금은 현금화해야 되는구나. 근데 저는 당분간은 일단 그렇게 보낼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계속 줍줍 매수 이런 그림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좀 사야죠. 뭘 어딜 도망갑니까? 미국 시장 계속 올라가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제 덕산 테코피아 자 질문 들어온 것부터 보겠습니다. 자, 34,000원의 비중은 10%. 어제 사신 것 같은데 여기 돌파할 때 주가가 단기간에 꽤 많이 올랐어요. 이거를 이미 지난 차트지만 봐봐요. 이렇게 요게 이제 수렴형일 때, 이렇게 수렴형일 때 요쯤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니면 여기 돌파할 때 여기서 여기서는 18,000원에서 17,500원대 공략을 하거나 제일 싼 가격은 이거죠. 이중바닥형을 찍을 때 15,000원짜리 표시를 해보자면은 요런 자리, 그다음에 수렴형일 때, 그리고 돌파할 때 이런 자들이 되게 좋은 자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돌파할 때는 이제 선수들이 접근하는 자리예요. 여기 돌파했으니까 여기서 따라붙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간을 배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공략하는 자리. 나쁜 거는 아닌데 대신에 간을 배 밖으로 내놨으니까 위험 부담이 크죠. 간이 이 갈비 속 안에 있어야 이게 뭐 보호가 되고 그럴 텐데 배 밖으로 내놓으면은 뭐 지나가다 또 툭 치면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할 때에선 손절을 잘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올라올 만큼 올라가서 저항대에 부딪히고 한번 눌렸다 갈 것 같은데 매수 가격이 좀 아직 그래도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근데 아마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간이 좀 떨릴 겁니다. 32,500원까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번 움직이겠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얘도 신고가로 갈 것 같기는 합니다. 신고가 패턴으로 갈 수가 있는데 매수 단가가 좀 높으니까 비중은 10%밖에 안 되지만 장중에 조금 들어주면은 3분의 1을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한 32,000원대에서 3분의 1을 다시 담으세요. 더 빠지면 비중이 작으니까 어떻게든 돈을 끌어와서 3만 원대 더 사면 되고, 최악의 경우는 25,000원까지 떨어지는 건데 그럼 얘만 떨어지는 게 다들 떨어질 거니까 그건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다른 애들이 빠질 생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떠 있으니까 3분의 1 정도만 정리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주워 담고 다시 신고점으로 노려보셔라. 그래서 4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차트의 모양이니까 좀 길게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저 ICD. ICD.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매수가는 16,120원. 16,120원이면은 좀 오래된. 그렇죠. 오래됐네요. 자, 매수 네. 가격하고 얘기하실 겁니다.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비중은 8%. 8%? 네. 비중은 많지는 않네요. 근데 추가 매수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좀 이렇게 2년 전 이때 샀다가 추가 매수하다가 좀 그냥 방치하다시피 좀 그래요. 양념 올라오는 듯해서. 다행히도 뭐 비중이 많으진 않으니까 비중이 많았으면은 더 힘들 뻔했는데 네. 일단은 OLED 관련 쪽인데 OLED는 지금은 안 움직여요. 싹 다 움직이는 네. 건 반도체 장비 쪽입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요. 인공지능 때문에 그런데 네. 얘도 여기 지금 저점 라인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니까 네. 버틸만은 해요. 근데 지금 위치에서 이걸 사라 그러면 절대 공략해야 될 종목은 아닙니다. 네네. 뭐 공략할 때가 있을 때면은 뭐 LG 디스플레이가 뭐 상한가를 가면서 뭐 갑자기 머스크가 우리가 디스플레이에다가 모든 자산을 다 투입을 하겠다. 네.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만약에 생기면,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우리가 9천조를 투자해가지고 디스플레이 공장을 짓겠다. 근데 지금 9천조를 일경을 투입해가지고 짓겠다고 하는 건 반도체 공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안 가는 거예요. 너무 단순하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다 반도체로 몰리니까 이쪽이 안 가고 있는 것뿐인데, 근데 뭐 여기서 뭐 더 이상 땅굴 파지는 않을 거고요. 반등은 줄 텐데 이 차트가 이렇게 숙인 애들은 좀 시간이 걸려요. 네. 2달 봅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제가 감안하겠는데. 그러니까 뭐 10,000원까지 올라오는 데는 한 2달 보고요. 물린 가격 16,000원까지 올라가는 건 모르겠어요. 몇 년 걸릴지. 그래도 언젠가는 디스플레이 네. 쪽으로 이슈가 이렇게 패만 항상 돌고 도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언젠가는 돌게 되면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곽강을 네. 받을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비중이 작으니까 제가 이렇게 좋게 얘기하지, 비중이 많았으면은 네. 이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냥 없다 생각하고, 여태까지 없다 생각하고 묻어놨잖아요. 마찬가지 없다 생각하고 묻어보면 한 14,000원쯤에서 그때서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냥. 네네. 어쨌든 지금은 그냥 보유만 하시고 추가 매수할 거면 반도체 쪽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이거 하지 말고.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간 시간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의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 중간 시황 짚어드리기에 앞서서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이 작년 1인당 국민소득이 33,745달러로 집계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1년 만에 2.6% 반등에 성공했다는 그런 소식인데요. 현재 우리 증시에는 좀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런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나의 종목 그리고 나의 포트 어떻게 더 좋게 꾸려가봐야 할까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저희 문자 보내주시거나요. 또는 저희 이제 화면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퍼스텍입니다. 이 퍼스텍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퍼스텍 현재 1.49% 강하게 올라주고 있고요. 3,4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이어서 양시장 흐름도 살펴봐야겠죠. 먼저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이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 하락과 상승을 반등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결국 이제 하락세로 전환한 듯한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이 기관과 외국인이 강하게 이 증시를 끌어내리면서 현재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코스닥은 86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중간 시황까지 만나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은 사람들이 좀 갈릴 거예요. 나는 오늘 체감이 괜찮은데 하는 사람이 있고, 물론 뭐 급등하는 종목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지금 그런 느낌보다는, 왜냐면 지금 떨어지는 개수가 많거든요. 지금 코스닥이 1,186개가 빠집니다. 근데 오늘 내 종목은 별로 안 빠지는데, 물론 다시 얘기하지만 분명히 나는 오늘 체감이 너무 좋은데 오늘 종목이 막 급등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LIG 넥슨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네오셈을 가지고 있거나 뭐 올라간 종목이 없진 않으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입니다. 그냥 오늘 별로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급등해 있는 종목은 안 샀으니까. 대부분 다 조용조용한 종목들 바닥에 있는. 근데 걔네들은 계속 조용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조용조용한 종목이 손실폭이 크지가 않다면 지금 강했던 종목도 IT주를 오늘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교체를 한번, 이거 용기가 필요합니다.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결과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강했던 애들이 조정이 끝나면 걔네들이 다시 또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최근에 한미반도체 움직이듯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용조용하게 움직였던 애들은 오늘 같은 날에서도 안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별로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가고 그냥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 그렇게 되는 게 과거에서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해보는 건데, 그래서 강했던 종목들은 강한 대로 현금이 있다면 잘 째려보고 있다가 공략하시면 돼요. 이렇게 떠있던 애들, 그다음에 바닥에서 이제 머리 든 애들 있죠. 바닥에서 머리 든 애들도 잘 공략을 하시고. 그래서 공개 방송을 오늘은 안 하지만 이제 했을 때에서 오늘은 이제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을 하는데, 그때에서 이제 종목을 몇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패턴들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을 공략하면 되는구나. 꼭 그게 아니더라도 차트 공부니까. 자, 그리고 뭐 퍼스텍은 그러면 뭡니까라 그러면 아까 퍼스텍 3,370원 얘기했잖아요. 얘는 아주 편한,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런 패턴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빠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재미는 없는데 깨지지는 않아요. 오늘 코스닥 1,180개가 빠집니다. 대부분은 원래 체감이 안 좋아야 되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생긴 애들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빠져봐야 뭐 1%? 이게 대부분이 있는 사람들의 체감일 겁니다. 오늘 뭐 종목들 잘못 공략해갖고 고점에서 뭐 7%씩 깨지는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뭔가를 공략을 했다가 어긋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7% 깨진 게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에로티베크로 칠게요.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런 거를 공략을 해갖고 저는 오늘 체감이 나빠요. 4%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바닥이긴 한데 이거 좀 더 들어 올리는 게 더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물려도 수익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렇게 급등했던 애들을 물리는 사람들이 수익이 더 빠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요 얘기가 중요한데, 또 예를 들어서 떠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을까? 자, 이건 떠 있으니까 자, 네페스 아크를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물리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봐봐. 누가 보더라도 떠 있죠. 근데 오늘 장중에 몇 프로 깨졌냐면은 7.8%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퍼스텍처럼 바닥에 안전하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지만 수익률이 누가 더 빨리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서는 이렇게 각도가 서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오늘은 체감이 나빠요. 왜냐면 어제 날아갈 줄 알고 어제 들어갔다가 지금 5% 7% 깨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수익이 더 빨리 납니다. 이상하게. 왜 그럴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떠 있는 종목에서 물린 사람들이 빠질 때도 마이너스 7%지만 올라갈 때는 플러스 17%. 그러니까 10%가 남는 장사가 됩니다. 그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요게 요약이에요. 빠질 때도 그러니까 퍼스텍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은 안 깨져요. 깨질 수가 없어요. 이런 IT를 이런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은 안 깨집니다. 물론 바닥에 있다가 거래가 실리면 폭등을 하면서 최근에 원익 IPS처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쁘다는 할 때는 절대로 못해요. 갑자기 퍼스텍이 상한가 갈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아까 전에 네페스 아크처럼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렇게 떠 있는 종목을 건드렸다가 데이는 거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 깨졌다가 오히려 수익이 10% 나고 20%가 나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물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많이 올라갔던 네페스 아크를 뭐 해야 된다? 조정을 받으면 적극 매수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면 이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됩니다. 이거보다 저는 더 쉽게 설명 못 하겠어요. 근데 이 방법이 개인들한테 굉장히 안 맞는 방법이에요. 왜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거를 일단 싫어해요. 어떤 걸 좋아하냐면은 이렇게 쑤셔박혀갖고 아까 전에도 상담했었던 좀 답답했던 이런 패턴들을 다 이런 걸 자꾸 물타기 하려고 그러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한 2달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 2달 뒤에 수익 내고 싶으면 그런 거. 그 퍼스텍을 매집하면 2달 안에 수익 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수익 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퍼스텍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당장 수익을 내고 싶으면 퍼스텍 같은 패턴이 아니고 네페스 아크 같은 패턴을 먼저 공략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다음 종목 상담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은 이제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주실 텐데요. 뉴프렉스고요. 일단 뉴프렉스 현재 시각에서 한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제 19% 정도 이제 좀 내려가면서 7,700원 선에서 유지가 되어가고 있고요. 현재도 약간의 이제 시장의 약세를 타고 좀 약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시장 속에서 현재 이 뉴프렉스 어떻게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자, 매수 가격을 보니까 차트가 최고점에서 샀죠. 이러면은 이거를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받을 때 여기서 한번 공략을 했다가 올라올 때 팔아먹고 그다음에 다시 빠지죠. 원래는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봐서는 더 빠질 것 같아요. 그럼 더 빠지면 이런 데서 신규 매수하는 거예요. 이미 물리니까 방법이 없는 것뿐.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신규 매수를 노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7,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5,000원까지 생각을 해서 7,000원에서 5,000원까지 분할 매수 들어가면 이거는 무조건 먹고 팔 가능성이 높다. 근데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더 떨어지면 거기서부터 추가 매수 물타기를 하셔야 되는데 비중이 35%라서 물타기 방법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규 매수의 관점이라면 7,000원부터 5,000원 사이에서는 매수의 영역이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장은 뭐 흔들려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따가 장 끝나고 4시에 공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동치는 시장에 지금 마음 졸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노란톡방 통해서 단단하게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마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을 통해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 나스닥 지수는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AI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지수를 견인해주고 있고요. 정부 정책 수혜주와 그리고 바닥 저점 공략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은 퍼스텍이었고요. 매수가는 3,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실전 매매의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절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서울경제신문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이렇게 현혹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이 점 다시 한번 유의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단단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